안녕하세요. 엄세라입니다. 여러분은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일 달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7월 한 달 가계부 결산을 해볼까 합니다. 7월 달에는 놀랍게도 호캉스도 다녀오고 시댁도 3박 4일이나 다녀왔는데 지출은 지난달보다 적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되더라고요. 그 이유와 함께 제가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식비는 97만원, 7월 달에 식비는 54만원. 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결은 바로 첫째 아이가 미술학원 하나 다니는데 마침 미술학원이 방학이라 학원비 1차가 미납되었고요. 그리고 또 학원 갈 때마다 외식하던 주 1회도 3주나 스킵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반찬을 많이 나눠주셔서 냉장고 한 켠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비우기 위해 매일매일 집밥을 먹다 보니까 외식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더라고요. 외식을 줄이니까 식비가 거의 2분의 1, 반값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호캉스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정비는요, 총 300만원대에서 400만원, 500만원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고정비는 좀 정해져 있어요. 주거비는 80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남편이 내는 대출이자가 약 한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월급을 완전히 합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합친 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데 남편이 본인 월급의 일부를 저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해요. 그 나머지 금액에는 대출 이자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저한테 주는 금액하고 저의 월급 그리고 기타 상여금 같은 걸로 제가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주거비가 81만원에 대출이자가 약 25만원에서 한 100만원 내외 정도 들었고요. 식비는 기적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54만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녀 관련 비용은 첫째 아이가 있을 때, 둘째 아이가 있을 때 매번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하나가 한 15만원 정도 드니까 이번 달에는 4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예산을 제가 60만원 정도 잡아놓는데 딱 학원비 1차 한 달 값 안 간 거 15만원이 덜 든 게 45만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 용돈 15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7월 달에는 친구를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못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결혼을 하면서는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꽤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친구 관계가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전에는 저도 사실 내 시간, 나의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과 지금 이 순간 엄마를 찾는 이 시기를 더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지 제가 뭐 친구들을 막 굳이 엄청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아이 있는 엄마 친구들끼리는 만날 수 있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화 주제가 또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은 6만원 정도 썼고요. 자기개발 비용으로는 11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 자기개발 비용을 11만원으로 얘기한 이유는 제가 7월 달에 공매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이 대리 입찰비를 자기개발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비는 25만원에 15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딱히 줄일 데 없는 항목에서 줄이지는 않고 줄일 수 있는 곳에서 확실히 아낀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비 같은 거가 정말 어쩔 때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54만원일 때는 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은 한 70만원 정도로 항상 잡는데 항상 오버가 됐었는데 이번 7월 달에는 신기하게도 집밥을 많이 먹어서인지 54만원이라는 아주 기적적인 숫자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차별로 생활비를 관리합니다. 저랑 남편의 월급날은 하루 차인데 그 월급이 들어오는 날 돈을 싹 다 빠져나가게 하고
통장을 0원으로 만들면서 한 달의 생활비를 한 번에 이체하는 게 아니고 4주로 쪼개서 매주 예산 한도 내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 비용이 매번 식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 희망 예산은 1주에 25만 원이에요. 물론 25만 원 곱하기 4주 하면 100만 원 내에서 써야 되지만 항상 오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25만 원만 쓰자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비를 쓰면은 조금 더 돈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크카드처럼 선결제를 하는데요. 신용카드의 혜택을 놓치기는 싫으니 신용카드를 쓰되 소비를 하면 잔액이 바로바로 줄어들 수 있게 바로바로 선결제를 해요. 그래서 당장 줄어드는 돈을 보면 소비 억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체크카드처럼 선결제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막 선결제를 하다 보면 너무 돈이 없어서 사람이 좀 쪼들리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가끔 조금 선결제를 미루기도 하고 왔다 갔다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량 구매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대량 구매가 좋은 건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사두면 어차피 다 쓸 건데 많이 사두면 좋겠지 하고 많이 샀었는데 결국은 유통기한 놓치고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간을 또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제가 물건 줄이기에 꽂혀가지고 하루에 1개씩 버리기를 실천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타입이거든요. 그 소스나 비닐봉투 이런 거 다 모아두는 그런 타입인데 이런 거를 조금 버리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버려야 부자가 된다 이런 게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물건을 많이 버리고 대량 구매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비비나 경조사비는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비 내에서 저희 이번 7월달이 마침 엄마 생신하고 아버님 생신이 다 있었는데 이런 생신에 필요한 비용들은 다 경조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조사비나 예비비를 따로 분리를 하지 않았다가 치과를 한번 갔는데 300만 원이 나가면서 이게 저희 생활비 루틴에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무조건 월급에서 몇 %는 항상 예비비나 경조사비로 나갈 수 있게끔 통장을 분리해 놓으니까 스트레스도 줄고 계획도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체험단으로 외식비를 아끼는 것. 저는 블로그 체험단을 결혼과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미용실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비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기자단 같은 걸로 해서 원고료도 아주 소소하게 받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비를 아끼면서 사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아끼는 돈으로 부동산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선택은 하지 말자. 이게 제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론 내가 부동산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내가 노후에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의 자유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생활비 관리에 고민 중인 워킹맘 그리고 현실적인 가계부 팁이 궁금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일하면서도 꾸준히 재정 관리하면서 세컨드 라이프 준비 중인 엄마 아빠분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